지난 2018년 한 70대 노인이 은행을 돌며 정기 예금과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이 친척에게 사업 자금을 보낸다며 찾은 돈이 무려 9억 원. 이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손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 팀장을 사칭한 수법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지난해에도 70대 여성이 전화 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1억여 원을 인출해 집 대문 앞에 가져다 놨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돈을 모두 들고 달아나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해마다 수만 명 수준이고 피해 금액도 수천억 원대입니다. 그중에서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긴 노년층의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줄줄 읊는 통화 상대방에게 의심을 하지 못하는 이런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절대 전화를 끊지 마세요. 이런 말에 넘어가 범죄 조직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노년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놈의 보이스피싱. 정말 진짜 이건 정말 전해드릴 때마다 화가 나는데, 자, 그 전에 백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황당한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좀 이제 초기 이제 보이스피싱 좀 어설플 때였었는데요. 어설플 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변호사하기 전에 연수원할 때 서부지검에서 시보를 했었어요. 이제 예. 거기서 이제 검사 일을 배우는 건데 보이스피싱범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저기 서부지검 형사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몇 부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슨 몇 난 부 이거? 내가 지금 서부지검에 있는데. 네, 그래서 형사 몇 부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해서 그냥 형사부입니다. 그래서 아니 형사 몇 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여튼 형사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여기 서부지검 2층에 있거든요. 몇 층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심한 욕을 하고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처럼 그렇게 어설프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들은. 그래서 요즘에 많이 속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오늘 계속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무언가 국가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자도 비슷한 경험 있죠? 네, 사실 제가 이제 지금은 법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직원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비슷한 백 변호사님처럼 어디시냐?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라고 했더니 황급히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신기했던 건 010으로 시작하는 이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당연히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의심을 했는데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때선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전할 때는 거기에 속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이러는 걸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경찰서를 담당했을 때 거기 이제 경찰서마다 이제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돈을 뽑도록 유인을 하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피해자가 이런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라. 또 저런 반응이 보면 저렇게 얘기하라. 이런 표를 만들어 갖고 그 직원, 콜센터 직원들, 그냥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지난해 있었던 실제 보이스 범죄 음성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면 선생님들이 3,600만 담은 그 봉지를 차량 앞쪽에 바퀴 밑에다 두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혹시 사람 연락이 있으시면 지금 설치가 안 되시니까 봉지를 차량 안쪽으로 넣으시고 잠깐 저기 회사에 가셔서 메모하실 부분이 있으세요. 네. 네, 저게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목소리, 실제로 전화 통화인데요. 하필 이제 저 범인이 전화를 건 게 이제 29년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아이고야. 네, 당시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간 척 해가지고 이 인출책을 직접 붙잡아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전화를 걸면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 범죄에 이용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긴장되죠. 저만 해도 이제 내 통장이 이렇게 당황을 하면서 물론 저처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긴장이 안 되는데 이게 제 통장이 이용됐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잘못했다기보다 언제 이용됐다고 하니 이거를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부터 이제 술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돈을 뽑고 뭐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변에서 있으면 그 무슨 일이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상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 장소에 돈을 두게 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돈을 건네주게 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런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정말 어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데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당혹스러울 수도 있네. 실제 그래서 정말 노후 자금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막 정말 아끼고 해서 모은 그 돈을 많이 한꺼번에 날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려 9억을 피해 아이고, 금액으로 날린 어르신도 계셨는데요. 2018년 한 70대 노인이 이제 금감원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뭐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했다라는 전화를 받아서 금융기관 3곳에서 뭐 9억을 찾아서 보내라 이런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건데요. 이제 이 노인 은행에 가서 9억이라는 큰 돈을 찾았는데 은행에서는 고객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찾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 얼마나 이제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냐면 이 노인에게 은행에 가서 친척에 의해서 사업 자금을 뽑아서 주는 거다라고 말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되게 첨예하게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또 이제 2019년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1억 원을 날린 60대 여성도 있었었는데 이 여성에게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당신의 자녀가 범죄에 연루됐다. 그러므로 뭐 1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조금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피해를 많이 입으시는 건가요, 지금? 일단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냈는데요. 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면은 2018년에 총 피해 금액이 이제 4,300여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966억 원, 그러니까 전체 22.6%가 60대 이상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였습니다. 그 다음에죠. 이제 2019년에도 26.5%였고 지난해에는 무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30%가 60대 이상의 아이고.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그래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젊은 층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이 노년층에 대한 피해가 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일단 딱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만 들어봐도 이 사기범들이 말이죠. 어르신들한테 뭐랄까요? 그 어르신들의 심리를 묘하게 잘 좀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는 판단력하고 자신이고요. 늘어나는 거는 두려움입니다. 왜 그러면 사회 물정이 이제 어둡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노인으로 하여금 돈을 빨리 찾아가지고 집에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거기 와서 찾아간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딱 봐서 이것이 처음에는 쏙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기관 또는 뭐 금융기관 이런 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 경찰, 검찰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또는 우체국 농협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은 긴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약간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면 그 사람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을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속아 넘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손자, 손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혹시 그 손자, 손녀를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사기를 치게 되면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노인들의 정말 취약한 심리를 이용을 하는 나쁜 범죄죠. 예. 진짜 화가 나는데 이 방금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돈을 전부 인출해다가 어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근데 사실 왜 속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은 노인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인출해서 어디 바깥에 보관해라 이러면 의심을 하세요. 근데 집에 김치 냉장고, 집에 TV 다이밋 이렇게 좀 우리 집이잖아요. 예. 우리 집에 돈을 빼놓고 노라는 거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못 하시니까 그거 나쁜 사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안심하게 하려고 본인 집 내부에 어디에다 숨겨놓으라. 이 말에 굉장히 많이 속으시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보이스피싱범 입장에서 보면 또 있어요. 요즘에 지연인출 제도로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면은
이제 인출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집에다 두는 현금을 들고 오면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현금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추가로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사건인데 이게 집안에다 돈을 두는데 이게 어떻게 가져가나 했더니 나도 그게 궁금해요. 네네. 진짜. 신분증을 위조하는 거예요. 제가 취재했던 사건도 이제 금감원 직원의 신분증을 똑같이 복사를 해갖고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전화로 금감원 직원이 찾아갈 테니 그 사람에게 줘라.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안전한 곳에 그럼 돈이 일단 있기 때문에 집으로는 가는 거군요. 네네. 그래갖고 그것도 이제 그런 역할만 맡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갖고 그 범죄 조직이죠. 그 조직원을 뽑아가지고 그 돈만 받아와서 돈을 이제 송금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범죄 조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스마트폰 조작이나 이런 부분이 익숙치 않으실 수 있으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무슨 이상한 번호 뜨면 에이 안 받아 그냥 씹어버리는데 또 다 받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사실 앱 하나만 깔아도 보이스피싱 그렇죠. 범죄를 바로 방지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하나가 깔려 있는데 이럴 경우는 여러분 의심 번호로 신고된 번호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도 않고 문자로 이런 번호가 왔다 이 정도의 그냥 내용만 남겨져 오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거에 쉽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도 쉽게 전화 받으시고요. 또 이제 뭐 노트북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뭐 카카오톡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기기로 외부와 소통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더 쉽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들 뭐 전화를 하면서 절대 전화를 끊지 말아라. 지금 나의 전화에만 뭐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일단 뭐 이 젊은 사람들은 좀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아예 뭐 그냥 다 근데요, 안 속아 뭐 이럴까요? 생각보다 젊은 층도 사회생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인분들에 관련된 얘기를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찰, 검찰, 금감원 제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형사 몇 부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알지만 형사부하면 형사부지 그 무슨 몇 부세요라고 질문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덜컥 두려움부터 있단 겁나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그럼 뭐 일단 뭐 그리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전화가 걸렸을 때 좀 흥분해서 욕을 하거나 좀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유의해야 되는 게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상대한테? 네 맞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한테? 조직원들, 네네, 제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 뭐 전화번호, 주소를 다 알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보복이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이고야. 이제 배달 음식 앱을 통해서 대량으로 주문을 하거나 또 그 사람 번호를 이용해서 가짜 112 신고를 하거나 또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내가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대응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야 같이 막 흥분했다가는 제 모든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이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자.